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맞붙은 가족금증, 이 가족금증 전쟁이라고 봐야겠죠.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금증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전개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양 진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또 이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정말 이게 이재명 가족의 문제와 윤석열 부인의 그 문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매매나 불법 도박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설사 몇몇 부분에 있어서 착각 또는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걸 범죄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양측의 의혹, 이걸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 국민의힘 선대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김종인과 이준석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비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게 거의 다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월간 조선에서 정리한 것,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김건희 씨가 교생을 했던 부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가서 그 학업 성적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생 근무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그 석사학위 부분도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2년간 다니게 되는 경영학과 석사라고 표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부교수 이 부분도 과거 그때는 부교수 대우 겸임교원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수라는 말을 쓴 것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고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정교사 자격증도 획득을 했다. 미술교육의 부분, 이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게임산업협회의 그 기획이사를 한 부분도 게임산업협회가 발족되기 전에 그 연합회 형식으로 거기에 무보수로 지원을 한 일이 있다는 게 드러났고, 수상 기록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수상하는 것은 아닌데 지원은 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착오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이 착오로 인한 이력서 부분이 범법 행위까지 되느냐,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가 나서서 게임산업협회와 무슨 이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내지르기식의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그 YTN과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무서운 점은요, 이건 범죄라는 겁니다. 이건 보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민주당에서는 있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아주 부분적인 것을 왜곡합니다.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그 말,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기자님을 초대하겠다, 식사에 초대하겠다, 이것도 그 기자가 먼저 청와대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기자와, 지금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소연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자가 불쑥 이야기합니다. 이제 청와대 가시면 이제 뵙기도 힘들겠네요. 여기에는 비꼬는 말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말을 김건희 씨가 듣게 되면 그 말에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지금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인 겁니다. 기자가 지금 청와대에 가면 이제 앞으로 뵙기 힘들겠네요라고 하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들어가게 되더라도 기자님과 한번 초대를 해야죠. 한번 뵈야죠. 인사치레로 이런 말은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자들 이 두 사람이, YTN과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방송국에 나와서 김의겸이가 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했다, 왜곡했다, 가짜뉴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지금 가족 검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저게 가짜뉴스인 게 얼마만큼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바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팩트를 철저히 점검해서 민주당이 지금 쏟아놓고 있는 저 공격들이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가장 빅마우스는 윤석열 후보, 그 다음 김종인, 그 다음 이준석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언론의 기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사자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이준석과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가짜뉴스인 점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공격력으로 김종인과 이준석이 나서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대위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보름여가 흘렀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조율이 필요하다.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김종인 위원장과도 통합정부 구성, 코로나 지원에 있어서 말이 엇갈리고 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이 대선 국면에서 자신의 역할,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준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조율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 김건희 씨 의혹 문제에 있어서도 김종인과 이준석, 그 다음 윤석열 후보 간에 계속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예로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후보 가족 문제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발표가 할 것이다.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이런 식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잘 알지는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마사지 샵을 갔다라는 문제가 드러나자 적극적인 반응을 합니다. 김종인과 이준석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어떤 형태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역시 선택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역할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조율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앞장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오느냐? 정권 교체의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더 헤매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선거는 이재명 후보가 다 해주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제가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승부사는 상대가 최선의 방법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정말 승부사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계속 헤맬 것이다. 계속 똥볼을 찰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이 선거 국면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길을 찾는데 김종인과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책임 있는 대안이 있느냐를 가지고 고민해 본다면 저는 충분히 조율될 수 있다,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첫 시행이 김건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저 쏟아붓는 가짜뉴스에 어떻게 되받아쳐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송은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